자, 마감 카운트다운이고요. 오늘 알파프로 정태근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만나러 가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전에는 팀장님이 나오는 날이면 삼성전자가 빨간불이 켜진 날이 많았는데 최근에 워낙 시장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래도 빠지고 저래도 빠지고 그랬어요. 하지만 오늘은 다시 원상복귀된 네. 삼성전자의 빨간불 켠 날에 팀장님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들여다볼 텐데요. 저희는 반도체는 2번으로 준비해놓고 있고요.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에 2차 전지 관련한 대표 종목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이 가능할까라는 질문이 많이 들어와 이 이슈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최근 한 달 사이입니다. 에코프로비엠, 코스닥 1등 종목이 되어버린 에코프로비엠은 무려 주가가 50% 가까이 뛰어 올랐고요. LNF가 37% 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시장에서의 아주 커다란 덩치의 이 LG엔솔이나 삼성 SDI도 주가가 이렇게나 올랐습니다. 물론 이렇게 오른 데에는 그 이전에 많이 급락한 영향이 있었겠죠. 하지만 앞으로가 이제 궁금해져서 이제 가지고 온 겁니다. 일단 겹악재에도 잘 나갔던 이유는 전기차를 전 세계에서 가장 선두에 서서 이끌고 있는 이 테슬라가 1분기에 참 실적 성적표를 잘 내놨어요. 그러면서 전기차 시장이 괜찮아라는 평가를 받았었고요. 또 특히 이제 국내 LG엔솔의 실적을 보더라도 1분기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놓으면서 또 거기에 이제 뒷받침하는 근거를 또 이제 마련을 해줬던 겁니다. 또 지난달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이 시간을 통해서도 이 세상에 니켈 값이 이렇게나 올랐어요 라면서 이야기를 해드렸던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이때요. 뭐 하루 사이에 장중 막 100% 가까이 니켈 값이 치솟았던 때가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 이제 진정됐다라는 겁니다. 니켈 값이 올라가면 이 전기차 배터리에 이 니켈이라는 이제 이 재료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배터리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겠는가라는 이슈 속에서 이때 그냥 2차 전지 관련주도 난리였는데요. 이제 진정이 됐다라는 거죠. 하지만 증권업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악재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재료 값이 앞으로도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이게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하게 된다면 지금 국내 업체들이 많이 생산하는 그런 배터리가 아니라 리튬 인산 철 배터리 쪽으로,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이 많이 내놓는 이쪽으로 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상하이시가 이제 부분적으로 봉쇄를 해줘야게 되죠. 본격적으로 중국이 봉쇄를 풀게 된다면 중국에 있는 그런 공장을 둔 2차 전지 관련 업체들로 투자자들의 자금이 옮겨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좀 조심해야 된다, 부담스럽다.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쪽에 우리는 투자 판단을 좀 세우면 좋을까요? 팀장님 점검 좀 해주십시오. 네. 이게 제가 나올 때만 이 2차 전지 물어본다고 해서 시청자분들이 좀 화를 내시지 않을까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저는 의견은 계속 똑같습니다. 네. 2차 전지. 일단은 이전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아직까지 고평가에 대한 부분도 완전히 깔끔하게 해소가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라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 당시에도 이제 많이 좋게 평가를 하더라도 일단 박스권 정도 일단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관점은 유효하다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LNF가 또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LNF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퍼 기준으로 보게 되면 73배입니다. 아직까지 여전히 고평가 구간이 놓여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높은데 지금 왜 높다고 좀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최근에 엔터주, 어제 같은 경우도 엔터주가 그 밸류 부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네. 엔터주 같은 경우는 이제 40배 정도 얘기가 나오는데 고평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물론 업종은 틀리긴 하지만 엔터주 같은 경우는 이제 40배인데 벌써 고평가 얘기 나온 상황인데 LNF가 73배면은 당연히 높다라고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전보다 퍼가 많이 낮아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여전히 높다라는 거죠. 이전보다 낮아졌다는 것을 논의로 하더라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찌 보면 좋게 얘기하게 되면은 작년까지 많이 오른 것에 대한 주가 프리미엄 해소 과정이 여전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의 반등은 뭐 기술적 반등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봤을 때 조금 전에 나왔던 에코프로비엠, 요건 제가 봤을 때 유무상증자 영향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LNF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오늘 또 테슬라 관련주도 묶여 있죠. 그러면서 증권사 목표주가 상해 조정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아직까지 목표주가와 주가의 괴리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또 실적 이슈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여전히 일단 개별적 이슈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상승은 아직까지 좀 멀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흐름을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물론 실적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도 작년 10월 달 이후에 $1,100를 이제 고점을 해서 지금 이제 박스권 흐름이 어쨌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리비안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주가가 우하향 흐름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좋은 호재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좋은 호재들이 이미 선반영이 됐거나 아니면은 지금 전혀 반영이 될 가능성이 낮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주가 프리미엄 이 소멸 과정이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서는 뭐 이전에 나왔던 이 임팩타크라는 이런 그 호재를 넘어서는 진짜 더 임팩타크라는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 주가에 먹히긴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2차 전지만 제한시켜서 보시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어쨌든 전기차에 속하는 부품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2차 전기라는 큰 맥락 안에서 죄송합니다. 전기차라는 큰 맥락 안에서 2차 전지는 좀 속된 표현 한 번만 쓰겠습니다. 작년 6월 달까지, 그러니까 2020년 3월 달부터 2021년 6월 달까지 충분히 좀 해먹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주가였던 큰 폭의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순환매가 돌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거기에 대한 예로 제가 예전에 모바일 게임이 2012년도에 큰 폭의 상승이 나왔다가 2년 쉬었다가 2014년도에 또 실적 상승이 왔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항상 이런 그 업황에 대한 순환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조정 구간이 생각하시고 다음이 올 때까지 아직까지 좀 시간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서 봐야 될 부분들은 자율주행 쪽으로 차례를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 하반기에 출시가 되는 G90 모델에 이제 레벨 3를 적용을 시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애플이란지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DCU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뭐라 해야 될까, 완전 자율주행의 어떤 방식을 이제 중앙 집정화 시키게 되면서 모바일 칩이라든지 그리고 거기 필요한 라이다라든지 카메라 채용이 늘어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어찌 보면 완전 자율주행 관련해서 카메라를 좀 먼저 보시는 게, 카메라 모듈 관련주를 먼저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미국 쪽에 처음으로 이제 전기차 생산 증설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자동차 부품주 쪽으로 보시는 게 2차 전지를 보는 것보다는 저 개인적으로는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율주행이란 키워드를 딱 내뱉으면 그냥 애플카밖에 요즘은 생각이 안 나나 봐요. 네네. 그리고 이제 애플카 하면 또 LG 이노텍으로 또 귀결되고요. 네. 많은 분들의 전문가께서 이제 LG 이노텍에 대한 전망을 엿주면 신고가에는 가는 거다. 같이 가는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팀장님의 저는 좀 생각은 부담스러워요. 어때요?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네. 제가 좀 전에 카메라 모듈을 말씀했는데, 네. 그래서 차라리 파트론이라든지 MC넥스 쪽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완전 자율주행을 얘기하게 되면 애플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웨이모도 있고 현대차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제 연말에 레벨 3 기술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지금 MC넥스가 거의 현대차 1차 협력사로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도 잘 찾아보게 되면은 괜찮은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뭐 애플 같은 경우는 자화전자가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파트너라든지 MCX 같은 경우는 현대차 쪽으로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 내에서도 좀 개별적인 어떤 차별화된 접근 이런 네. 모습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조금의 그 같은 키워드 안에서도 좀 생각을 좀 달리하는 어떤 습관을 좀 가져봐야 되는 것 같아요. 한 곳에만 모두 이제 기사화되는 그런 종목만 볼 것이 아니라 네. 이제 안 가고 있는 현대차도 이제 언젠가는 그 시장을 장악하게 될 것이고, 또 말씀 주셨던 좀 덜 오른, 덜 관심이 있는 그런 종목들을 찾아내는 것도 하나의 좀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팀장님과 그런 작업을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반도체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많이 올랐고,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 주들도 나름 괜찮습니다. 소부장 관련 전부 다 가고 있고요. 탑2도 괜찮고요. 위기의 반도체 주, 이제 봄바람이 솔솔 불 것인가? 그냥 물음표입니다. 아니다라는 얘기도 참 많은 요즘이기도 해서요. 참 이게 단정 짓기가 어렵습니다. 코로나는 이제 끝나갑니다. 끝나간다고 감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집에서 머물던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고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을 통해서 많이들 생활을 할 것 아니냐.
이제 반도체 호황 끝이다. 뭐 이렇게 보는 쪽도 있고요. 그리고 TSMC가 1분기 역대급 실적을 발표하면서 경쟁사들을 그냥 누르고 올라섭니다. 이런 것도 부담스러운 부분. 중국 주요 도시의 봉쇄로 인해서 일단 수요 자체가 더 위축될 거다라는 거. 물론 이거 풀리긴 하겠지만 뭐 어쨌든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운 요인이기도 하고요. 단 증권가에서는 이런 이슈들 뭐 추가적으로 뭐 플러스 알파 다 합해서 시간 더 걸린다, 어렵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앞서 말씀드렸던 듯 간밤에는 한 뭐 뛰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 들어서 보면 여전히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임은 또 분명해 보이고요. 다음 가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반도체를 살려야만 합니다. 왜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 수출 품목 1등이 반도체이기 때문이겠죠. 다양한 시나리오와 전략들을 내세우면서 앞으로 이 시장을 키우기 위한 안간힘을 계속해서 쓸 텐데 그러면 앞으로 반도체주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뭘 사야 될 것인가? 그동안 동학개미들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주들 너무너무 많이 샀습니다. 네. 계속 사다 보면 이게 수익이 나는 네. 건가도 궁금하고요. 그래도 괜찮다고 보셨잖아요, 팀장님. 네. 삼성보다는 하이닉스긴 하지만. 네. 그 반도체 좋게 보신 분들은 제가 나온 날만 기다릴 것 같아요. 좀 위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 반도체에 대한 의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업황 사이클이라는 건 쉽게 변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좋게 본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저가 매수 가능하고요. 그리고 혹시 가지고 계시다라면은 홀딩 관점도 물론 가능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누누이 계속 여전히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작년 12월 달 이후에 반도체에 대한 어떤 바라보는 관점은 바뀌었습니다. 단지 돌발 변수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이로 해서 어떤 노이즈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노이즈가 시장 이슈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시장 이슈는 잘 아시다시피 통화 정책이라든지 우크라이나 이런 이슈들인데 이것들은 어차피 지나갈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은 게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이슈도 예를 들었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이슈는 언젠가는 거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결국 메모리만으로도 분명히 10만 원은 간다라고 봅니다. 분명히 간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실적도 그만큼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떤 이슈의 우선순위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삼성전자는 업종이라든지 종목보다는 시장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TSMC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실제적으로 삼성전자 저도 걱정을 하고 있고요. 주위에 걱정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파운드리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 전교 1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교 2등이 전교 1등을 제치기 위해서는 전교 1등만큼 공부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더 많이 해야 될까요? 당연히 후자거든요.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삼성전자는 지금 TSMC를 제치기 위해서 TSMC가 하고 있는 공정이 아니라 TSMC보다 더 빠른 선단 공정, 첨단 공정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그동안의 어떤 TSMC보다 노하우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수율도 낮은 부분들이 있고 이 공정을 만드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객사들의 신뢰가 좀 떨어진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결국 시간이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희망적인 것은 이 공정 경쟁에서도 일변에 처음으로 3나노 공정 같은 경우는 앞서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주가에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또 올라가지고 반도체가 또 올랐는데 1위 1비 하지 마시고요. 하반기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진짜 나중에 제 말대로 이 IT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랐을 때는 아마 지금 제가 이런 얘기 했다는 거 기억도 못 하실 겁니다. 지금은 반도체가 빠진데 뭘 올라가는 얘기 할 수 있지만 나중에 올라가고 나면 저 기억도 안 날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7만 원 이하에서는 매수 가능하고요.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11만 원 이하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디램을 보실 때 참 저는 시장이 좀 아이러니컬한 게 항상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항상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 같아요. 이제 디램을 보게 되면은 보통 이렇거든요. 스마트폰, 그리고 서버, PC가 있는데 PC가 10%, 15%밖에 안 돼요. 나머지 90%를 스마트폰과 서버용 디램이 나누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10%만 왜 이렇게 주목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서버용 디램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가격이 돌아섰거든요. 그거는 잘 아시다시피 뭐 아마존이라든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굵직한 어떤 IT 기업들이 이 데이터 센터를 경쟁적으로 이제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 칩에 대한 수요도 증가를 하고 있고 거기에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게 인텔이고 그 속에서 엔비디아 또 AMD가 도전을 하게 되면서 또 경쟁이 본격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런 이슈들을 통해서 서버용 디램이 가격이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또 지금 PC용 디램을 보지만 또 어느 순간 또 서버용 디램을 볼 줄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내하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삼성전자
단기 매매하려고 사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에 샀을 때 그 초심을 잃지 말고 조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제 연말이나 내년쯤 네. 돼서 생각 못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네. 제가 기억할게요. 그리고 오늘의 네. 화면을 딱 캡처해서 팀장님과 함께 보면서 네. 이때 우리가 그 얘기 하지 않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팀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내용들 들으면서 우리 삼성전자 다음 주주들이 이제 뭐 600만이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600만 명이 넘어가는 삼성전자 주주들 모두 환호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SK 네. 하이닉스는 지금 오늘 그 이제 매수 가격은 이제 넘어선 상황인 거죠. 조금 더 네네. 지켜보고 삼전은 지금도 그러면 충분히 접근 가능한 매력적인 가격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가 딱 바닥이 63,700원이다. 이걸 네, 맞추면 저도 네. 좋겠어요. 그러나 그게 안 되기 때문에 7만 원 이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좋아요. 그럼 좀 전에 소부장주 네. 중에서는 어떤 종목이 괜찮아 보여요? 저는 일단 그 소모품 쪽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정에 들어간 소모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네. 최근에 뭐 많이 언급이 된 회사가 ISC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네. 이것도 결국 그 후공정 쪽 그 테스트 장비 쪽에 들어가는 그 소모품을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 시각 공정에 들어가는 소모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그 조금 전에 고성능 칩 말씀드렸잖아요. 이 고성능 칩으로 간다는 건 다단화 미세화가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또 시각 공정은 상당히 좀 중요한 공정이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이렇게 보세요. 그 제가 1위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다시 한번 가격 줄 겁니다. 그럼 그때 가서 매수하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네, 하루하루 우리 하루 오늘 내일 하고 주식 투자 이제 말 거 아니니까요. 조금 더 여유 있는 호흡 갖고 반도체는 가자 응원을 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전략 네. 좀 챙겨주시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다음 네. 이슈는 저희 키라고 다음 기회에 돌릴게요. 네. 이제 마무리를 앞둔 오늘 시장에 대해서 우리 평가와 함께 시청자분들께 뭐 전략 이렇게 좀 세워보십시오라는 조언 한 말씀 해주세요. 저도 다른 전문가분과 똑같은 말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코스피 100 이내 어제까지 기준으로 보게 되면 기아와 SKLJ라고는 가는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좋게 봐도 박스권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보다는 아무래도 중소형주 쪽으로 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 정책 관련주라든지 리오프닝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카메라 모듈 그리고 뭐 현대차 자동차 부품주들 이쪽으로 해서 아직까지는 개별 종목 장세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제 대형주를 봐야 되느냐? 우크라이나 관련 테마들이 전혀 힘을 못 쓰는 구간이 분명히 올 겁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코로나 테마들도 뭐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도 이제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게 되면서 힘이 좀 빠져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크라이나 테마가 힘이 빠질 때가 제가 볼 때는 우크라이나 이슈에서 이제 벗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기다리시고 그 전까지는 이 테마였던 순환매 속에서 뭐 개별 종목 대응을 하시라는 말씀을 저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알파프로 정태근 투자전략팀장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마감센터입니다. 오늘 양대 시장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빨간불 켜고 마무리했습니다. 코스피는 2220선까지 올라와주면서 마무리했고요. 코스닥은 상승폭 더 컸습니다. 931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살펴보시면요.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메이저 주체들이 사주는 흐름이었습니다. 기관이 3천억 원 넘게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은 670억 원 넘게 매수를 해주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는 10거래일 만에 매수로 전환을 한 건데요. 그동안 내려놨던 대형주들 다시 담는 흐름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현황도 한번 살펴보시면요.
오늘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메이저 주체들이 매수해주는 흐름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IT 업종과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사주는 흐름이었고요. 오늘 원달러 환율 1236원 선까지 상승을 하면서 시장에 조금 부담 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주들 살펴보시면요.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대체로 강세 보이면서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매수세까지 들어와 주면서요. 오늘 SK하이닉스는 3% 넘는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다만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강세에 따른 조정이 조금 나온 모습이었고요. 다음으로 코스닥 종목들 살펴보시면요. 어제 간밤 미국 증시에서 천슬라를 회복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영향으로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 강세 보였고요. 에코프로비엠은 48만 원 선까지 회복을 했고 LNF는 24만 2천 원 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전거래일에 6만 원 선에서 무너지고 마감을 했었는데요. 오늘 2% 넘게 상승을 하면서 6만 1천 원 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특징적인 종목들 살펴보시죠. 국제 곡물값이 오르면서 연일에서 또 사료주들 오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종목들 20%, 30%대 강세로 마감했고요. 다음 종목 살펴보시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반도체 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기대감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강세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원익 IPS는 10%대 마감했고요. 고영은 8%대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시죠. 조선주가 연일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관련된 종목에도 또 이어졌습니다. 오늘 조선 기자재 업종도 전반적으로 강세였고요. 1승은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시면요. 쌍방울 그룹 인수와 관련해서 강세를 보인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쌍방울이 쌍용차를 정식으로 인수이항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에 강세였고요. 쌍방울과 광림은 상한가 안착한 채로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